여러분들 이게 품질 상태가 좋아 보이십니까? 여성 팬티 이 하나 이렇게 달려있고 충분히 우리와 뭐 비슷한 디자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여성 팬티조차도 평양에서 속옷과 양말을 가져오셨는데요. 실제로 본 모습은 어떤가요? 네, 북한 물건을 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 가서 자유롭게 이제 구매해 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 물건을 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평양에 오가는 편을 통해서 직접 북한 내부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북한 물건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구해온 것이 바로 이 속옷인데요. 이게 이제 남자 속옷, 여자 속옷입니다. 이걸 보면 한국의 이미지와 다르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사실 뭐 팬티죠. 이 북한에서는 이제 이거를 반츠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실제 여기 보시면 남자 반츠라고 써놨습니다. 뭐 우리는 옛날 지금도 이제 반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게 반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뭐 우리랑은 뭐 전혀 다른 용어인 거죠. 하지만 실제로 팬티를 보면 뭐 똑같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당연히 이렇게 뭐 속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이건 남자 이제 반츠인데 북한 말로 디자인은 똑같죠. 그리고 재질도 사실 한국도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별반 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여자 속옷도 마찬가지죠. 이런 디자인 한국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일 것 같습니다. 뭐 재질도 차이가 좋은 거 나쁜 거 당연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한국 제품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이 상표 표시입니다. 종이 한 장을 이렇게 이제 붙여놨는데 사시절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걸 이제 사계절을 북한에서는 사시절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 뒤에 보면 남자 반츠인데 뭐 당연히 이제 당연히 재질은 표시가 되겠죠. 한국도 재질 표시가 됩니다. 여기는 면 10%, 폴리에스테르 75%, 스판텍스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생산지, 전화번호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국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규격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 또 랑랑봉화 피복공장이라고 봉화 피복 공장에서 만든 거죠. 즉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여러 업체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자신들의 상품을 광고도 하고 또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랑랑봉화 피복 공장, 즉 랑랑봉화라는 것은 이제 그 지역을 말하는 거고 피복은 이 의류를 만드는 이 옷 공장을 말하는 거죠. 이게 국가가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생산을 해서 보급을 국가 국영 기관이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는 체제 시스템이니까 뭐 이게 품질이 당연히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경쟁이라는 게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더군다나 이게 과연 이게 이제 생산지가 평양인데 지방 주민들도 구입할 수 있을까요? 문제라는 겁니다. 자, 뭐 품질은 글쎄요. 한국 제품 뭐 남성 팬티 가격대가 뭐 천차만별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이게 품질 상태가 좋아 보이십니까? 직접 한번 체험해봐야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재질이라든지 또 여기 이제 마감 상태, 뭐 바느질 봉제 상태를 보면 굉장히 이 조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품질도 그렇지만 자, 이 안에 라벨이 어떠한 라벨도 사실 없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없었다면 이게 북한의 팬티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죠. 여기 안에 겨우 92, 이 치수만 이제 하나가 표시되어 있고 바깥에도 외부에도 이렇게 스티커만 하나 붙어 있으니까요. 한국은 그렇지 않죠. 이 안쪽에 이 상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비자로서의 인식이 제품이 잘못되었을 때 교환해 준다든지 또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원료고 또 주의사항은 뭔지를 여기에 충분히 다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북한 제품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소비자로서 인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 있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팬티 뭐 이런 디자인 보면 뭐 이 리본 하나 이렇게 달려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여성 팬티로서 뭐 충분히 우리와 뭐 비슷한 디자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나마 이 여성 팬티는 라벨이 하나 이제 붙어 있는데 여기에 엉덩이 둘레, 이 치수인 거죠. 102호, 뭐 99에서 99에서 104라는 치수가 하나 있고, 뒤에 보면 재질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일론 95%, 스판텍스 5%라고 쓰여 있는데요. 뭐 당연히 저는 남성이니까 이 여성 팬티 재질을 잘 모릅니다. 한국에서 이 나일론 95%, 스판텍스 5%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과연 어떤지 한번 좀 궁금한데요. 뭐 이건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디자인과 재질의 속옷을 북한 재질을 만들고 있는데 평양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동서나 팬티처럼 장식이 들어간 제품을 보면 평양에서도 꾸미는 소비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런 소비가 있나요?
네, 이 보면 봉선화라는 브랜드가 쓰여 있는데요. 이 봉선화라는 것이 사실 북한에서 여성용품을 말하는 하나의 고유한 브랜드 고유 명사입니다. 직접 입수한 북한의 여성들의 그 위생용품도 그렇고 또 이 연평도나 병영도에서 직접 쓰레기로 주운 여러 가지 종류의 북한 여러 종류의 여성 위생용품을 보면 다 봉선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팬티에도 지금 이 봉선화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게 아마 여성용품들을 주로 이렇게 이제 봉선화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아마 여성용 팬티니까 리본도 이렇게 달아놨는데 역시 디자인은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이 여성 팬티조차도 이 봉지 상태를 보면 굉장히 열악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나마 이것도 평양에서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나 외부인이 살 수 있는 그런 상점에서 사온 제품이 이 정도니까 북한의 다른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품질이 더 열악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 양말도 가져오셨다고 하셨는데 실제 품질은 어떤가요? 북한 양말 이렇게 보면 한국 제품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디자인 요소도 그렇고요. 이게 재밌는 게 역삼 양말인데요. 역삼은 한국에서 이제 말을 의미합니다. 여기 진짜 실제로 이렇게 말을 그려놨죠, 디자인으로. 그리고 재질에도 보면 역삼, 면, 테트론, 폴리우레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지가 당연히 평양입니다. 이게 평양 양말 공장이라고 해서 북한 당국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선전하고 있는 인민 소비품을 잘 만들고 있다라고 선전하는 곳이 바로 이 평양 양말 공장이고 심지어는 김정은이 직접 현지 지도도 갔던 곳이 바로 이 공장이죠. 그래서 이 공장이죠. 김정은이 북한 당국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정은이 그 여러 가지 양말들을 보면서 야, 참 다양한 종류의 양말들이 생산되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선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양말 공장 가서 그 양말 보면서 와, 참 많은 양말이 생산되고 있다. 참 우리 발전됐다. 인민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양말을 잘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선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게 얼마나 북한 경제가 열악하다라는 거. 주민들이 이 양말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히려 방증하고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기에 보면 이 호수가 되어 있는데요. 한국은 다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볼펜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24, 26에 1로 볼펜으로 표기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북한을 보는 관점인데요. 어떤 분들은 역삼으로 한국에도 없는 이런 천연 원료를 가지고 북한이 양말을 만드니 얼마나 발에 좋냐, 건강에 좋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양말을 평양 양말 공장이라는 특정한 공장, 그것도 국가국영기관에서 김정은이 직접 가서 그렇게 선전할 정도의 양말이라면 이 품질이나 또는 보급률이 그 정도로 얼마나 열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한국에서 파는 제품과 거의 비슷하지만 자, 양말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테트론과 폴리우레탄이 든 양말 하루 종일 땀나서 아마 너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자, 직접 한번 나중에 신어보고 그 체험을 직접 신어보고 체험기를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제품인가요? 아니면 보여주기식 상품인가요? 네, 과연 이런 제품들 북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평양과 지방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평양 랑랑봉합피복공장, 랑랑구역에 있는 평양시 랑랑구역에 있는 곳에서 만들어졌고 이게 지방으로 이제 보급이 돼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지방 발전 20승십 정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지방에 있는 인민들이 이런 피복, 의복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지방에서 이것을 공장을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라는 의도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 바로 이러한 평양에서 만들어진 것이 북한 지방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 평양의 일부 계층들을 위한 제품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수준조차도 굉장히 조악한 실정임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물건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재질이나 또 원료를 보면 북한 경제의 그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 역시 북한 주민들의 그 열악한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강동환 교수입니다. 유튜브 통생통사 강동환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생통사 어떤 의미일까? 통일에 살고 통일에 죽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통생통사라는 이름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참 시대착오적이다. 지금 특히 북한 김정은이 이 적대적 두 국가를 얘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걸 평화적 두 국가로 제시하고 굳이 통일하지 않고 뭐 이렇게 남북한이 평화롭게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그게 이제 지금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의 방향이기도 하고요. 딱 한 가지만 제가 묻고 싶은데요. 과연 지금 북한 주민들이 평화롭냐? 현재와 같이 남북한이 평화롭게 살다가 나중에 그냥 통일하면 되지 않냐라는 주장인데 그 주장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남북한 주민들이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자꾸 지금의 상황을 뭐 평화롭고 남북한이 그냥 뭐 공동 성장하고 공동 번영하고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데 지금 북한 주민들 최악의 인권 상황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결코 누리고 있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봤던 이 북한 주민들의 이 열악한 실상들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잡혀있는 북한군 포로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조차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도 남북한이 지금 평화로우니까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로 평화롭게 살다가 나중에 통일하자라는 주장은 결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늘 이 비유 드는데요.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에 빠진 사람 옆에 가서 내가 수영을 못하니까 나중에 수영 배워서 나중에 올게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북한의 경제를 어느 정도 성장시킨 다음에 나중에 통일하자라는 얘기는 북한 주민들이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그 옆에 가서 내가 수영 못하니까 수영 배워서 올게 라는 얘기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너무 진부하게 또는 나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보시지 말고 지금 이렇게 북한 관련 방송을 보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통일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좀 더 관심 갖고 이 북한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그렇게 통일을 준비해 가면 좋겠습니다.